1급 스프레드시트 실전 모의고사 6회, 그 중에서도 계산 작업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번, 표일에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등록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등록번호 앞 4자리는 반려동물이 개라면 2001이라 표시하고 고양이라면 4001로 표시할 것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수가 총 4가지가 사용이 되어 맞겠죠. 자, 그중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 값을, 저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건 ifs 함수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 화살표, 등록번호 뒤 3자리는 반려동물의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해라 했어요. 자, 그 누적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가 하겠어요? 자, 당연히 count if가 해결을 해야 맞겠죠. 자, 단 그 값을 001과 같이 표시를 해라 라고 표시가 되는 모양에 대한 걸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이 표시되는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텍스트가 유일하죠. 자, 그 다음 반려동물의 목록이 세 번째 고양이라면 등록번호는 고양이니까 4001에, 자, 세 번째니까 003과 같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자, 한마디로 ifs로 작업한 값과 countIf와 텍스트로 작업한 값을 같이 붙여서 표시를 해라 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남아있는 concat 함수가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2001 또는 4001까지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건 ifs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요. 자, 그래서 ifs로 시작을 해줄 거고, 자, 앞에 있는 반려동물이 자, 혹시라도 개와 동일하냐? 자, A는 B다꼴. 자,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2001 이라고 표기가 되어 맞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조건 세트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엔 앞에 있는 반려동물이 자, 혹시라도 고양이 하고 똑같니? A는 B다꼴,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4001과 같이 표시가 되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일단 2001 또는 4001까지의 결과값은 표기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누적 개수 구해볼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좀 구분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ount if를 가져다가 누적 개수부터 구해볼까요? 자, count if는 인수가 총 2가지가 들어가죠. 범위와 자, 그 다음은 조건, 인수가 2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주의하실 건 그냥 개수가 아니라 누적 개수잖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이 칸은 지금 걔가 첫 번째고, 밑에 칸은 걔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여기가 몰티즈 코코가 지금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 슈퍼어처 총총이가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값에 해당하는 걸 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위 자체가 누적 범위로 적용이 되어 맞아요. 자, 그래서 범위를 잡으실 때 첫 번째 앞에 들어있는 반려동물을 찍어주시는데 조심하실 건 컴마 아니고 콜론 기호를 넣어주시게 되면 동일한 셀 값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앞에 있는 건 F4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거고, 자, 뒤에 있는 건 풀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클릭 드래그 밑으로 당겼을 때 뒤에 있는 셀 번호만 수치값이 바뀌어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누적 범위로서 작업을 해주셔야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컴마. 두 번째로서는 우리 동물에 해당하는 거 찍어줘야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동물값, 자, 개 칸에서는 개를, 고양이 칸에서는 고양이에 해당하는 게 표기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괄호 닫고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엔터 쳐주시게 되면 자, 여기 중에서는 개가 첫 번째죠. 자, 클릭 드래그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계속 변경이 돼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까지 자연스럽게 결과 카운팅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표시 예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count if가요. 자, 텍스트 함수 안에 첫 번째 숫자 값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이게 앞에 있는 0이 무시가 되지 않으면서 세 자리로 표기가 되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러자니 숫자 서식을 0으로 세 자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맞겠죠.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딱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누적 개수가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뭐만 붙여주면 앞에 개라면 2001을, 고양이라면 4001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연결은 누가 한다? 컨캣 함수가 할 거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컨캣 함수 안에다가요. 자, ifs 하고요. 컴마 텍스트 함수 하고요. 자, 그 두 가지를 붙여서 연결해서 표기를 해줘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결과값이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2번 사용자 정의 함수 fn 진료 변동을 작성하여 표일의 다음 영역에 진료 변동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fn 진료 변동은 반려동물 입원 통원을 인수로 받아 진료 변동을 계산하는 함수다. 자, 두 번째 화살표. 입원 통원이 입원인 경우 반려동물 종류가 개라면 사랑동으로, 고양이라면 희망동으로 표시를 하고, 입원 통원이 통원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를 해라. 자, 마지막 화살표 if 구문을 이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냐 아니냐도 따져주셔야 되고 반려동물이 개냐 고양이냐도 따져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중첩 if 구문 형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 Alt F11에서 비주얼 베이직 화면으로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삽입에 모듈 추가해 줄 거고요.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엔터 쳤을 때 엔드 펑션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자, 일단 시작은 if부터, 자, 만약에 뭐가 2번 통원이 2번이라면 자, 2번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줘야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2번 통원에 해당하는 값이 자, 혹시라도 2번하고 동일하다면 자, 그렇다면 그때는 n이 되는 거겠죠. 자, 그땐 참값으로서 사랑동 아니면 희망동이 결과값으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n 진료 병동은 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사랑동 아니면 자, 희망동이 되게 될 거예요. 2차 판단은 잠시 뒤에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면 else. 자, 그때는 fn 진료 병동에 해당하는 건 자, 2번이 아닌 거니까 자, 그때는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땐 공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두 번 연달아 적어주시고요. 자, 마무리는 end if 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if는 끝. 자, 두 번째는 사랑동인지 희망동인지 마저 판단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참값 자리에다가 자, 다시 한 번 더 if를 가져다가 2차 판단을 해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만 따져주시면 돼요? 반려동물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개하고 일치하냐? 자, 그렇다면 그때는 되는 거죠. 자, 그땐 참값으로서 자, fn 진료 병동에 해당하는 건 자, 그땐 사랑동이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else. 자, 그땐 fn 진료 병동은 자, 고양이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희망동이 되면 되는 거겠죠. 당연히 마무리는 end if로 정리해 주시면 자, 참값 자리에서 사랑동과 희망동에 해당하는 게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자, 그럼 나가서 결과 볼까요? 자, 상단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고요. 자, 우리 진료 병동 부분 첫 번째 빈칸 잡아주시고 수식 입력줄 앞에 붙어있는 조그만 FX 버튼 눌러서 마법사 대화 상자 띄워줄게요. 범주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면 방금 작업하신 fn 진료 병동이 들어있을 거고요. 자, 확인 눌러서 필요한 거. 자, 일단 반려동물 찍어주시고 2번 통원도 마저 찍어줄게요. 자, 확인 눌렀을 때 사랑동부터 희망동 뜨게 될 거고요. 자, 나머지 한마디로 통원에 해당하는 값들은 공란으로 뜨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표일의 조제약과 표의의 약집의 표를 이용하여 조제 방식과 투약 일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다음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조제 방식은 조제약 1의 앞 세 글자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투약 일수는 조제약 1의 마지막 한 글자를 이용하여 판단할 것. 두 번째 화살표. 인덱스 매치, 그다음 left하고 right 함수 총 4가지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는데요. 자, 일단 이번 문제는요. 매치가 2번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왜냐? 내복약, 외복약에 해당하는 판단도 해야 되고 투약 일수에 해당하는 판단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행도 다르고 열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 매치가 어쩔 수 없이 2번이 사용이 되는 상황인 거고, 자, 내복약과 외복약에 해당하는 건 지금 현재 제조약의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투약 일수에 해당하는 건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left를 이용을 해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right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교차가 되는 지점의 값을 찾는 건 마무리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행번호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행에 해당하는 건 우리 당연히 left를 이용을 해서 내복약, 외복약 구분부터 해야 그걸 기준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left 함수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앞에 있는 조제약에서요. 자, 세 글자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기준이 생겼죠? 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첫 번째 행인지 두 번째 행인지 판단을 해주는 건 당연히 X매치가 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X매치를 이용을 해서 자, 기준 자리에 left 값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 값이 들어있는 기준 범위예요. 자, 블럭 잡아주시는데 저희 클릭 드래그 당길 거죠? 자, 기준 범위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참조 꼭 고정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일치 모드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레프트로 뽑은 내복약, 외용약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0으로 끝 처리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검색 모드에 해당하는 거 문제에 멘트된 거 없어요. 자, 알 수 없는 건 작업하지 마세요.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일단 행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열 번호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도 조금 끊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준으로서 right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있는 내복약이 몇 글자, 자, 끝에 있는 한 글자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부터 7에 해당하는 기준값을 표시를 해줬네요. 자, 이걸 가져다가 우리는 요값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원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자가 없어요, 여러분. 자, 바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right 함수를 자, x 매치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리에 밀어 담아주시고 자, 그 다음 얘가 들어있는 기준 범위예요. 비교 범위 블럭 잡아주시는데 클릭 드래그 당길 거니까 절대참조 고정은 꼭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일치 모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정확하게 일치니까 0으로 끝 처리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괄호를 닫으면 결과가 나와야 맞죠? 자, 근데 아마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얘도 3이고 쟤도 3이니까 엑셀이 봤을 때 이거 같은 3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이 right 함수는 숫자 함수예요, 문자 함수예요? 문자 함수잖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3이 숫자 같지만 엑셀 입장에선 이건 문자에서 문자를 뽑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문자하고 숫자를 비교를 하려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자가 숫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곱하기 1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산술연산 곱하기 1 한 번만 진행해 주시게 되면 숫자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문자열 함수 부분에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 자, 곱하기 1 하나만 딱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행 번호가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생각보다 실수하시기 좋은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껏 작업하셨던 X매치를 각각 인덱스 함수의 행과 열 자리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는 맨 처음에 범위가 들어가죠. 자, 우리 지금 추가 비용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단 클릭 드래그 당길 거니까 참조는 꼭 고정해 주시고요. 자, 컴마. 자, 그 다음 행으로서 X매치 앞서 구했던 거 자, 그대로 붙여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열로 작업했던 X매치도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인덱스 괄호 닫아주시면 자, 교차되는 지점의 값은 인덱스가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4번 표일의 반려동물과 내원 일자를 이용하여 표 3의 다음 영역에 월별 평일 진료를 받은 동물별 건수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표시에 3이면 3마리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sum, weekday, month 함수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자를 이용하여 배열 수식으로 마무리를 하자 했네요. 자, 이번 문제는 지금 조건이 얼핏 봤을 땐 2개 같지만 사실은 3개예요. 일단 월에 해당하는 조건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 반려동물 구분에 해당하는 조건 하나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일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배열이니까 썸으로 시작을 해서 자, 괄호 3개 그려주셔야 돼요. 조건이 3가지니까 곱하기 이용해서 괄호 3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if가 없어요. 없으면 x 곱하기를 닮았죠. 자, 마지막으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범위 자리에는 무조건 숫자 1만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배열 함수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괄호를 닫아요. 자, 조건 총 3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엔터를 연달아 2번 쳐주시게 되면 괄호 안으로 커서가 쇽하고 들어가지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조건 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작업하세요. 자, 저는 일단 월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자니 먼스 뽑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스를 이용을 해서 헷갈릴 것 같으면 괄호 닫으셔도 좋아요. 자, 괄호를 닫아야 월이 구해지니까 그 값이 앞에 있는 8월하고 똑같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단 8월에서 9월로 내려만 가야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에서 9로 내려는 갈 거니까 헷갈리시면 셀 이름을 뱉어보시면 돼. 5에 10, 5에 11이에요. 뭐가 안 바뀌어요? 5가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F4 이용해서 알파벳 앞에다가만 달러 표시 고정해 주시고요. 자, 엔터 2번. 자, 마지막으로 월에 해당하는 거 뽑을 수 있는 거지 뭐 내원 일자 말고는 있지도 않아요. 자, 블럭 잡아 주시는데 저희 클릭 드래그 당길 거니까 참조 고정은 꼭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2번째 조건 보러 갈게요. 자, 엔터 2번. 자, 평일에 해당하는 거 먼저 좀 따져줄까요? 자, 그러자니 위크데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역시나 헷갈리실 것 같으면 괄호 미리 닫아 놓으세요. 자, 위크데이 결과값이 평일이길 원했어요. 여러분, 평일하고 주말 구분할 때 우리 옵션 2번 쓰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위크데이 옵션이 2가 되게 되면 자, 토요일은 6이고 일요일은 7이라서 6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주말이야 라고 구분하시기 굉장히 편해진다 했죠. 자, 이번에는 평일인 걸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6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1, 2, 3, 4, 5가 되게 되는 거니까 물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크데이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위크데이는 동일해요. 자,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날짜 범위 F4. 자, 그 다음 옵션은 숫자 2를 적어주셔야 토요일은 6이고 일요일은 7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옵션 설정 주의해 주시면 자, 2번째 조건이 해결이 되시는 거겠고 엔터 2번.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려동물 구분할게요. 자, 반려동물 범위 다 잡아주셔도 되겠죠. 자, F4 고정 꼭 해주시고 자, 그게 이번엔 누구? 자, 위에 있는 개 너하고 똑같냐 물어보시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개에서 고양이로 넘어는 가야 해요. 하지만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같이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헷갈리시면 셀 이름을 뱉어보세요. P의 9, Q의 9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9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F4 이용해서 이번엔 9 앞에만 달러 표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참조 변환 반드시 진행해봐 주시고요. 자, 저희 말이자 붙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 연결연산자 AND 이용하셔서 한글로 말이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자,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그 다음 방향은 내려갔다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넘어갔다가 내려가셔도 좋아요. 편하게 작업해주세요. 5번 표일의 성별과 진료비를 이용하여 표사의 다음 영역의 반려동물 성별별 전체 진료비의 100분위 70% 이상인 진료비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average if 그 다음 percentile include 함수 3가지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했네요. 자, 일단 percentile include 같은 경우는 100분위 70%의 값을 찾아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조건 2가지죠. 성별 조건 하나, 그 다음에 100분위 70% 이상이다라는 조건 하나.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형태의 진료비 평균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에버러지부터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그다음 if 들어가요. 자, 조건이 몇 개? 자, 2개이기 때문에 조건가로 꼭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if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컴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우리 계산 범위로서 이번에는 진료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 잡아주세요. 자, 클릭 드래그 당길 거죠. 자, 절대 참조 고정은 꼭 해주시고 자, 배열에서 if는 거짓값 따위는 취급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래서 if 닫고
에버러지도 마저 닫아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엔터 두 번. 자, 이번에는 뭐 딱히 함수 필요 없네요. 바로 성별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별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F4. 자, 그게 앞에 있는 수컷 너하고 똑같냐? 라고 물어보는 조건이 하나. 엔터 두 번. 두 번째 조건은 진료비예요. 자, 범위 다 잡아주세요. 자, F4. 자, 그게 뭐 이상? 100분이 70% 이상. 그걸 누가 찾는다? 퍼센틸이 찾는다. 그래서 그거나 같다. 자, 퍼센틸 인클루드 사용해 주시고요. 자, 퍼센틸 인클루드 안에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범위로서 진료비 블럭 잡아주시고 F4. 자, 컴마. 자, 그 다음은 100분위수 값으로서 70%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또 아니시면 실수 형식으로 해서 0.7이라고 하셔도 결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편하게 작업하세요. 자, 마무리는 배열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쳐주셔야 결과 예쁘게 나오겠죠? 자, 클릭 드래그 당겨 마무리 해주시면 5번도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죠. 자, 누락되는 문제 없도록 마무리 잘 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